네, 안녕하세요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KCI 주주분들. KCI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이 원료를 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이 KCI의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는데, 이 실적이 호조세가 나오면서 이 주가 또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 실적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늘었고, 이 비중이 높진 않지만 이 최근 국내 화장품 수출에 호조세를 보여준 만큼 KCI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. 따라서 먼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이 국내 화장품 산업이 어떻고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매출 구분에서는 이 화장품 원료에서 뭐 제품, 상품 이렇게 나누고요. 그 중에 이 샴푸나 이 바디 클렌저의 원료로 사용되는 이 폴리머 부분이 있고, 린스나 뭐 샴푸, 헤어케어 뭐 등에 사용이 되는 이 계면 활성제가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번 이 매출액은 일단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네, 보시면 일단 이 분기로 봤을 땐 274억에서 원래 274억 뭐 270억대를 뭐 그대로 유지를 할 걸로 좀 예상이 됐었는데 매출액이 312억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누적, 그러니까 상반기 누적액도 593억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좀 높은 수치를 나왔고요. 무엇보다 이 영업이익이 이 전체 거의 한 두 배가 나왔는데요. 이 9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. 그 이유는 그 매출 원가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인데요. 보시면, 네, 매출액은 늘었는데, 이 매출 원가는 오히려 줄었죠.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좀 대폭 상승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단기 순이익이 그래서 두 배 이상 나와주는 90억 정도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 전년 이제 이거와 비교해 전분기와 비교해서 아까 매출액이 얼마 됐죠? 매출액이 한 312억이고요. 그리고 이 단기 순이익이 58억. 312억, 58억이면 굉장히 281억에서 많이 늘었고 이 단기 순이익도 많이 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. 이게 그러니까 작년 이 4분기부터 점차 늘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렇게 호조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가도 보시면 그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올랐었습니다. 한 15%까지 올라갔다가 이 매물대를 맞고 결국 이쪽에 있는 매물대가 있었겠죠. 그 매물대를 맞고도 지금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전에 이 8월 5일 날 경기 침체 이슈가 있었거든요. 그 이슈를 딛고 그 이상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. 굉장히 좀 실적 모멘텀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어느 부분이 좀 높았나 하고 봤더니 일단 이 기업은 원래 수출이 좀 높습니다. 수출이 좀 높은 편인데 일단 내수도 이걸 이제 반기 이제 내수랑 수출이거든요. 근데 이걸 이제 곱하기 2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근데 두 개 다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. 내수도 늘었고 수출도 늘었다는 점인데요. 이때 내수에는 이 아모레 퍼시픽과 그리고 뭐 LG생활 건강이 있고요. 그리고 이 수출은 이 로레알과 이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다 이제 세계적인 규모의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. 일단 이 두 개 있는 이제 내수와 수출에 있는 기업들이 다 이제 호조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KCI도 좀 실적 호조세를 보여주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이슈가 안 좋았죠. 이 영업이익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 아모레 퍼시픽이 좀 주가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영향이 KCI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은 이 아모레 퍼시픽이 매출은 좋았습니다. 매출은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매출에 일단 큰 영향이 없어서 KCI가 그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일단 앞에 얘기했던 수출 기업 중 하나인 로레알은 이전에도 한번 봤었는데요. 이 상반기 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5-6% 성장한 것을 좀 파악이 돼서 이 코로나19 이전의 수요를 넘어서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지금 상반기에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. 그래서 이번 하반기도 좀 기대를 해보아야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
다른 이제 기업인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경우는 이 4분기가 좀 예상보다 낮은 매출을 기록할 할 것 같다라고 좀 예상되는 보고서를 올렸다고 하네요. 그래서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경우는 네, 관련된 이제 매출이 조금 네, 저조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제 프록터 앤 갬블 같은 경우는 이 화장품보다는 조금 소비재, 그러니까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곳이고, 이 로레알 같은 경우는 이런 글로벌 화장품을 이제 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. 이전에 봤던 이 아모레랑 이 LG생활건강도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을 팔긴 하지만 이 화장품도 판매합니다. 그래서 이 아모레와 LG생활건강의 화장품이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일단 올해 상반기에 이 화장품 수출액, 그러니까 국내입니다. 국내 화장품 수출액 같은 경우는 이 올해 상반기 한 48억을 좀 넘어섰다고 합니다. 48억 달러입니다. 달러를 넘어서 이 사상 최대를 좀 기록한 걸로 나타났는데, 이 한류 덕에 K-뷰티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최대 화장품 시장인 이 미국으로의 이 수출이 좀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내수가 크진 않지만 이렇게 하반기에도 이 매출 성장을 보여준다면 그 영향을 이 내수 시장이 일단 먼저 이 반응을 좀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이 로레알 같은 경우도 이 화장품 시장이 호조세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시에 좀 이 프록터 앤 갬블이 실적이 이후에 조금 별로라고 하더라도 이 하반기에는 결국 전체적으로 이 프록터 앤 갬블 이외에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괜찮은 이제 매출과 함께 결국에 이 하반기 또한 좀 좋은 영향을 낳아준다면 이 2023년에 한 1099억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그 이상의 이 수익까지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매출 실적에 따라서 지금 네, 주가가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 하반기도 좀 좋은 영향이 오면은 네, 우상향 추세로 이제 전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구간에서 네,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. 이후에 이게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를 해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 매물대라 하면은 이 위에 있는 네, 이 부분이 되겠죠. 이 부분이 되려면 일단 뭐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들어와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일단 8월 14일 날 이제 거래량이 드러나면서 좀 큰 상승 한번 보여주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나와준다면 굉장히 네, 긍정적인 영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. 다만 좀 수급 같은 경우는 조금 네, 좀 안타깝습니다. 이 개인이 전부 다 샀어요. 개인이 사고 이 기관이 네, 다 떠넘기고 도망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인이 어떻게 다시 외국인과 이 기관으로 손바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좀 중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수급에 대해서도 이후에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. 앞으로는 지금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